네, 반갑습니다. 2023년 위부산 컨퍼런스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안영모라고 합니다. 네, 저는 위부산 인증제도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부산 인증제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부터 이제 전반적인 부산항 물동량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물동량 현황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순위를 봤을 적에 지금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앞에 있는 대부분의 항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항만들이고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항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과 동일한 환적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일단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지만서도 그리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글로벌 해운항만 산업의 주요 이슈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주 컸었고 그리고 2024년에도 그게 유지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2024년에 이제 세계 경제는 2% 중후반의 낮은 성장세에 머물 걸로 예상이 되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런 이유 중에서는 각국의 긴축 통화 정책 그리고 중국 경기 변동 반등세의 지체 그리고 최근에 터진 이팔 전쟁 등에 따라서 1%에서 2% 내외 등락이 가능한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슈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큰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인 2M의 얼라이언스가 종료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이는 해운 시장의 큰 변화가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유지한 세계 최대 해운 동맹 이제 2M 이 2025년 1월에 종료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첫 번째는 미래 비전의 차이 그리고 두 번째는 독과점법 규제 관련된 선제적 조치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IMO 온실가스 감축 규제입니다. 이미 2023년도 1월 달부터 시작된 규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 그리고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컨테이너 운임 약세의 장기화 전망입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보면 컨테이너 운임이 너무 이제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오면서 그 운임이 급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의 이슈로 해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해서 그 선사 운임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낮게 책정이 되면 선사의 이제 수익이 실적이 악화가 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유지 관련돼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세계 경제는 2% 중후반의 낮은 성장세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원인은 각국의 긴축 통화 정책,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경기의 반등세 지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추가 등락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OECD에서 세계 경제를 전망한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 좀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조금 더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처졌던 성장세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구조로 나타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해외 변수의 작용에 따라서 크게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제입니다. 그 2M 얼라이언스의 종료에 따라서 해운 시장의 변화가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2015년도부터 유지한 세계 최대 해운 동맹이죠. 2M, MSC와 그리고 이제 머스크의 이제 얼라이언스가 2025년 1월부로 종료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주요 이유로는 미래 비전의 차이, 그리고 독과점법 관련된 그 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복 공유 협정 수준의 얼라이언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 선복 공유 협정 수준의 얼라이언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다른 얼라이언스에 비해서 그 2M 이 얼라이언스 자체는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수준의
뭐 얼라이언스였다, 선복 공유 수준의 협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이 전체 얼라이언스가 지금과 같이 이제 뭐 종료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이 그림처럼 MSC와 머스크의 선봉량이라고 한다면 어마무시한 수준입니다. 이제 이러한 얼라이언스가 깨어지게 되고 향후에 다른 해운항만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글로벌 선사의 비즈니스 전략 변경, 그리고 그 비전의 차이 관련돼서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글로벌 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트 투 포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어 투 도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인트라 선사가 보통 맡아서 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 중에서도 머스크가 포트 투 포트를 넘어서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지향하는 복합 물류 기업으로서의 방향을 잡았고, 그리고 MSC 같은 경우에는 선봉량을 조금 더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 2M 두 개 해운 선사 사이에서는 비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처럼 그 전체 얼라이언스 구조가 좀 깨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관련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50년까지 규제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이제 친환경 선박 발주, 친환경 연료 및 이제 관련된 기술 개발 등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EEXI 규제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 관련해서 이미 지금 적용이 된 상황이고, 그 이후에도 보면 IMO의 탈탄소 규제 같은 이런 그 CII 같은 규제가 점차적으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선사라든지 선박관리 업체, 그리고 그 관련된 연관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응을,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요 이슈로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운임 약세의 장기화 전망입니다. 2023년도에 컨테이너 시장의 수요 감소와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수급 불균형이 강하게 발생하였고, 컨테이너 운임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이후에 급등했던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022년도 1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은 이제 수요 감소, 그리고 이제 신조선 인도량 증가 및 공급망 정체의 완화 등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컨테이너 선대량 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컨테이너 선대량 추이가 지금 과잉 공급되어 있는 구조고, 많은 기업들이 폐선을 한다든지 선대를 다른 형태로 구성한다든지 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 과잉, 그 수급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 약세가 장기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그 관련된 파급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선사에서는 긴축 정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 주요 이슈와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전반적인 상황이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항만 연관 산업, 특히나 이제 위부산 인증을 받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ESG 경영 관련돼서 요구 사항이 계속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들이 이런 ESG 경영을 도입 여부 자체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그런 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은 ESG 경영 도입이 점차 이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환 관련돼서도 이제 그 항만 연관 산업들, 이런 기업들도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도의 체계를 갖춘 기업들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그런 바이어들이나 해외 기업들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그 특히나 수도권보다도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맞닥뜨리는 문제인데, 인력 확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더 증대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게 이제 점차 이 비즈니스 환경이 요구하는 요구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이제 기업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유엔에서 발표한 The Global Goals for Sustainability Development 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키워드가 Sustainability라는 이런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이제 기업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위부산 인증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향과 이제 맥을 함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위부산 인증제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처음에 시작 같은 경우에는 부산항에 소재하고 있는 해운낭만 산업 관련돼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증제도이고 중장기적인 육성을 목표로 이런 체계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용품 공급업, 선박 수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이제 2021년도에는 선박 관리업에 대한 이제 지원까지 이렇게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추진 근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관련된 부산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진 체계 관련돼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증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그리고 부산항만공사가 맡고 있고 그리고 인증제도의 운영총괄 같은 경우에는 부산테크노파크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낭만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이제 비즈니스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라든지 정통성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성급, 한국 성급이 현장 심사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구조로 전체 추진 체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스타와 투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자격 요건만 갖추어도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3스타나 4스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에 ISO 인증 그리고 현장 심사까지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증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원스타, 투스타, 3스타, 4스타 관련돼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단계적 교육을 받아야지만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3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관련된 단계별 교육, 원스타, 투스타, 3스타 교육을 다 받고 그리고 현장 심사까지 받아서 자격 요건이 검증되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앞서 그 간결하게 인증제도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 체계에 따라서 인증을 받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적 인증 기업 현황 같은 경우에는 현재 76개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스타보다 투스타에 가장 많은 기업들이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3스타와 4스타에도 일부 기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스타와 4스타에 해당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된 산업계에서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런 관련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70여 명 정도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에 있는 종사자나 그리고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시켜주고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여기 이제 76개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업을 전반적으로 좀 리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적극적으로 비즈니스에 임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산업계 매출액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거의 40% 가까이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이미 인증을 많이 받은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증 제도의 핵심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앞서 핵심적인 내용은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간결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증 브랜드입니다. 인증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근래 많이 노출되고 있는 이런 이제 위부산 브랜드 관련된 내용이고 왼쪽에 있는 게 전체 브랜드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엠블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는 이런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 브랜드 관련된 인증을 받은 위부산 인증을 받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자체에서 그런 신뢰성을 어느 정도 담보한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 인증을 받은 이 브랜드를 보고 그 기업의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전체가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증 기관이나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쪽이나 그리고 관련된 교육을 하는 이런 이제 그 기관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기관들이 그런 신뢰성을 담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시는 부분은 이런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위부산 인증제도 핵심 가치 두 번째로 저희가 주로 말씀드린 기업의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 해운항만 산업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쪽 산업들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변화되는데 보수적인 편인 해운항만 산업 관련된 경우에서도 요 근래에는 변화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의 역량 강화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부산에서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인증 교육들 같은 경우에도 그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역량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상반기에 한 사이클, 하반기에 한 사이클 이런 식으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관련된 교육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실무 담당자를 이 교육에 보내고 교육을 받게 함으로 해서 기업의 역량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종사자의 역량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런 이제 교육의 기회를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은 의무 사항으로 걸어놨는데 사실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반응이 좋고 그리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전체 이제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로는 인증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형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도 인증 기업들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관련된 컨설팅 역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표준 인증 획득 관련된 지원입니다. 요 근래에는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나 고객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기업들에게 너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증 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련된 이제 내용을 조금 보충해주는, 지원해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국제표준 인증 ISO의 9001이나 45001 이런 관련된 인증들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련된 비즈니스 지원 부분입니다. 사실상 인증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증 제도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노력을 함으로 해서 가장 크게 얻고 싶어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판로 개척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서도 저희는 이런 인증 기업들과 인증 제도를 중심으로 온라인 전시회와 상담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전체 구조상 봤을 때 위부산 온라인 전시회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외에 온라인 전시회도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며 그리고 해외 바이어를 섭외해서 상담회 같은 경우에도 인증 기업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내용은 온라인 전시회나 상담회 관련돼서 성과나 결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위부산 인증 제도의 핵심 가치 중에서 산업 기반 구축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상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부산 인증 제도의 인증 대상이 되는 선용품 공급, 선박 수리, 선박 관리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도 이제 기업의 역량으로서 비즈니스를 잘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나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이나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조금 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잘 마련이 된다 한다면 기업들에게 사실상 도움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 인증 제도 같은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기반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용품 공급 관련된 제도 개선 부분도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선박 수리업의 수출 실적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지털 전환 관련돼서 선용품 표준 코드 체계 개발이라든지 표준화하는 부분 관련돼서도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중앙부처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외에도 선박 수리업 같은 경우에는 좀 고도화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함으로 해서 기반 구축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이제 기술 혁신을 좀 도모하는 방향으로도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업들의 현실적인 도움을 위해서 해운항만 산업 재취업 일자리 지원 사업, 요 근래 해운항만 산업 관련돼서는
크고 작은 이슈들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부분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이나 인력을 양성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 역시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인증제도 관련돼서 지금까지 어떠한 부분들을 진행해 왔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아직까지 인증제도 관련돼서는 이런 개념이 명확하게 다 확산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인증제도 관련돼서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인증제도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과도 나왔으며 지역에 있는 인증 기업들은 혜택을 보고 있고 그 관련된 피드백들도 많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 다음에 저희가 정말 바라는 부분은 위부산 인증제도의 울타리 속에 있는 이런 인증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런 신뢰성 관련돼서 인증 제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어필을 하고 판로 개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